자, 종목이 최근에 이게 이 깽판을 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깽판 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을 때 이제 내렸다 올렸다 돌렸다가 치는 거 뭐 이런 거 많죠. 최근에 CGV 같은 경우 바로 직전 날에는 뭐 포디플렉스가 좋아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고 이렇게 올렸다가 호구낚시로 설명드렸죠. 그 다음 날엔 바로 뭐 자금의 우려가 있고 그래가지고 개패대기 치고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들을 뺑뺑이 쳐서 돌리다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이 들어가게 되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종목이 내려갔다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들도 당연히 조금 불안 요소가 아무래도 조금 커지겠죠. 종목들이 여기저기 계속 올라갔다 생쇼를 하거든. 그럼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이게 쫙 붙어서 그렇게 크게, 자, 여기 같은 경우들도 이거 보자, 이거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질 않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똑 떨어지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고가 떨어지고 그리고 음봉 이렇게 쫙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할 수도 있죠. 이렇게 고민하는데 주가가 나중에 뚝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눈 감고 팔아버리는 이런 매매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팔자, 일단 팔고 보자. 똑 떨어지면 일단 팔고 보자. 요런 걸 이용을 해서 요런 시기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장난질들을 굉장히 많이 치죠. 그러나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장난을 이제 많이 칩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가 요런 시기에 작년에도 앞에 지금 다른 종목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장난들을 굉장히 많이 치게 돼요. 상당히 많이 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알테오전 같은 경우처럼, 자,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올라가는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쪽에는 내려가는 쪽에는 이론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선 분봉부터 살펴보시는 겁니다. 분봉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첫 번째로 체크하라는 거는 뚱뚱한 손가락이냐 아니냐입니다. 뚱뚱한 손가락 주문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패핑거 손가락이 너무 뚱뚱해 가지고 2자를 눌러 그랬는데 두 개가 다 눌러지는 바람에 25가 돼버리는 겁니다. 25가. 그러니까 원래 두 개만 팔라 그랬는데 두 개 손가락이 너무 뚱뚱해 가지고 25가 눌려져 가지고 12배를 팔아버린 겁니다. 12배는 더 팔아버린 거죠. 자, 이걸 뚱뚱한 손가락 주문 실수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손가락의 형태도 있고 뚱뚱한 손가락을 가장한 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봉만 봐도 바로 나와요. 뚱뚱한 손가락은 주문 실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래 있는 호가를 다 뭉개고 내려가는 형태의 장대음봉, 1분의 장대음봉으로 빡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1분 동안에 주가가 한꺼번에 1분 동안에 이 정도 되는 종목이 1분 동안 10% 내렸다. 둘 중에 하나죠. 뚱뚱한 손가락 주문 실수거나 아니면 악재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살펴보는 건 뚱뚱한 손가락이냐, 분봉 차트부터 먼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봤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방에 내린 게 아니라 이건 전형적인 공매도 형태거든요. 패고 이거 전형적인 공매도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뚱뚱한 손가락이 아니다 체크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악재가 있느냐 아니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에서는 악재가 있느냐 아니냐 없죠. 없어요. 여기 뒤에 나왔네요. 키투르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 여기 판매 독일에서 키투르다 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를 받았다. 독일에서 판매 금지를 받았다. 독일 시장이 얼마나 되죠? 독일 시장이 키트르다가 얼마나 되는 건데? 요거 결국에 이거 같은 거죠. 이거 결국에 독일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따위로 지금 뽑아놨는데 이게 독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할로자임의 문제입니다. 이거 또 할로자임이 걸었다는 거죠. 이거 앞에 알테오젠의 종목 설명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이 할로자임 이슈 가지고 몇 번을 때렸다고요? 예, 저 종목 앞에 분석에 알테오젠 개별 종목 분석에도 나올 겁니다. 이 할로자임 이슈를 가지고 지금 몇 번을 때렸는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이
알테오젠의 지난 1년 동안의 이 고가 주가 조정에는 할로자임 이슈가 모두 다 들어갑니다. 이거 알테오젠의 고가 유중은 할로자임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밀렸다지면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재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온 걸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악재의 크기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키트루다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뉴스로 보게 되면 자, 유한양의 렉나자 키트루다 병용요법이죠. 이게 HLB 항사제약의 캄렘니주맙 이런 것들 빼고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다 키트루다 병용이에요. 이거 키트루다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이프로젠 키트루다. 자, 앞쪽에서 보면 이게 지금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이게 종목이요 키트루다고요. 셀비온 키트루다 연결되죠. 유한양의 렉나저도 키트루다고요. 이게 다 이렇게 키트루다고 연결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라고 하면 저 지금 여기도 있죠. 올해 8월 달에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키트루다하고 연결해 가지고 까고 키트루다하고 연결해서 까고 계속해서 까는 겁니다. 이 키트루다가 적응증만 20개가 넘습니다. 20개 넘어요. 그러니까 이 암하고 관련해 가지고 위암약을 만드는 회사도 키트루다 병용요법, 폐암약을 만드는 회사도 키트루다 병용요법, 대장암, 간암도 키트루다 병용요법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회사인데 요거는 결국에 지금 할로자임 이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기존의 할로다임을 핑계로 고가에서 계속 떼들어가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도 않는 거야. 이게 만약에 진짜로 악재 성향에 들어가는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젠백스라든가 그 전에 HLB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임상 실패다. 그렇죠? 이건 진짜 악재죠. 임상 실패다. 이건 진짜 악재입니까?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그냥 파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료를 판단을 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고 재료인데도 없었다라고 하면 재료 없이 내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와이바이오로직스의 장중 하락 같은 경우는 재료가 없이 내린 거죠. 자, 재료 없이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 세 번째로 체크하는 건 나머지 종목들을 보시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 그래서 바이오 전체 쪽에서 움직이는다든가 혹은 만약에 로봇주에서 로보티즈가 이런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서 열어서 봤더니 로보티즈가 순간 급락이 나왔는데 그래서 봤더니 뚱뚱한 손가락 아니고 그 다음에 해서 로보티즈에 무슨 개별 악재가 있냐고 해서 봤더니 개별 악재 아니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오고 거기에 공매도 때리고 나는 이런 형태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나온 거 없어.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섹터 쪽에 뭐 이슈가 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섹터 쪽에도 이슈가 없더라 이겁니다. 멀쩡했다는 애들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종목 이슈로는 좀 전에 지금 단알 분석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좋다라고 이렇게 올라 들어갔는데 그런데 다른 애들이 하나도 안 올라요. 앞서 CJ CGV 같은 경우도 예전에 분석해드린 거 나왔죠. 그러니까 영화산업 어저께 분석했던 CJCGV가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을 했느냐라고 하면 정부에서 영화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영화산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CJCGV가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치고 막 미쳐 날때 들어가는데 근데 정작 컨텐츠들이 하나도 못 올라. 영화산업 진흥하겠다 그러면 영화사들 같은 경우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뉴박스 같은 거 이런 회사들 이런 애들이 올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걔들이 하나도 못 올라. 걔들은 못 올라오고 정부에서 영화 산업 지원한다 그랬지 언제 극장 지원한다 그랬어? 이런 거 같은 경우 가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종목을 같은 섹터 쪽의 종목들까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매도가 주문 실수냐, 그 다음에는 재료가 있느냐, 그래서 재료 팔고 그 다음에 다른 연계 종목들 관련되어 있는 섹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해서 차로 살펴봤는데 그러면 급락이 됐는데 셋 다 안 걸린다. 그러면 그냥 받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려오는 쪽에서 그냥 받아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공매도 게임이다라는 롱숏 게임, 공매도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특히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잘 나온다고 얘기 들었죠. 항상 이 시점에서는 언제나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 들어간 다음에 보통 이제 11월 달에 나오는데요. 이번엔 11월 달에 강세가 12월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두들겨 패고 1월 달에 당겨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패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쯤 들어가서 또 그 다음에 다시 당겨 올라가고 그리고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시즌 끝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해 버리는 거.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루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임상 실패 루머 이런 거 하나 흘려버리게 되면 그냥 깨져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걸려가지고 뭐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루머 하나 가지고 흘려내려면 당장 오늘 알테오젠이 이렇게 내리면서 나머지 애들이 지금 막 하고 이렇게 같이 다 깨져서 벅 하고 이렇게 깨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래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알테오젠 작년도에 이렇게 깨진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테오젠을 때려잡으면서 제약바이오 전체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이래 놓고 그리고 이제 지들 입맛에 드는 거 사는 거죠. 그래서 급락하는 경우에 요거 다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 그렇게 안 걸려요. 그래서 우선 이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정도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반등 나와. 그런 다음에 재료를 제대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재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알테오는 그렇다라고 치고 이제 앞쪽에서 이제 펩토론 같은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펩토론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럼 펩토론이 밀려 떨어진 케이스 같은 경우 펩토론 단독의 이슈지 비만주 전체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이슈 같은 경우는 펩토론 개별 이슈지 비만주 전체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펩토론은 밀려 떨어지는데 반대쪽에 롱으로 펩토론은 숏으로 깨졌지만 반대쪽에 롱으로 들어가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이 거기에 이슈가 별 같지도 않은 이슈입니다만 이거 가지고 떨어졌는데 알테오젠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 나머지 애들은 왜 같이 내려야 돼? 알테오젠이 떨어졌는데 D&D 파마텍이 왜 5%가 내려야 되고 인벤티지가 왜 9%가 내려야 되고 리가캠 ABL이 왜 6%씩 내려야 되냐고. 이거 없잖아요. 이런 걸 들어 우리가 뭐라고 하냐라면 파편 맞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깨지는 구조에서는 파편 맞은 놈을 노리시는 거예요. 파편 맞는 놈. 파편 맞고 주가 깨진 놈. 같은 케이스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구조라 그러면 자 일단 ABL하고 리가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알테오젠하고 다르긴 한데 알테오젠은 다르는데 여기는 플랫폼 삼총사로 처음부터 묶여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들어갈 때 제일 초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제약바이오가 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일단 덮어놓고 알테오젠 리가캠부터 사라. 이게 몇 년째 계속 똑같이 드린 얘기죠. 작년에도 그랬고요. 알테오젠 리가캠 사라.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캠을 놓쳤으면 ABL을 사라. 몇 년간 계속 드렸던 얘기죠. 이제 최근에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삼총사로 처음부터 세트로 묶여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는 같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피아주사 제형하고 알테오젠의 피아주사형하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AI 신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는 보실 수만 있는 올릭스 D&D 파마텍은 알테오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삼천당 제약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용량 삼천당과 알테오젠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퓨처캠은 전립선암인데 얘가 뭐 지금 이거 주사제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없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제 파편을 뭘 고르냐라고 하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셌던 애들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 고르시면 돼요. 패트론을 제외하고 인벤티지, D&D 파마텍, 올릭스. 그렇죠? 그러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일단 D&D 파마텍을 따라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D&D 파마텍과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결국에 많이 오는 종목들 깨 누르겠다라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눌려서 데려올 때 이렇게 해서 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내려가지고 덩달아 같이 내리는 케이스 이건 파편 맞는 거예요. 파편 맞으면 종목부터 노린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올 때 대비 요령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이 안 된다 싶으면 오르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게 경력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에요. 이런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란 얘기죠. 제가 제약바이오 이런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종목에서 옛날에 얘가 이런 것 때문에 올라 들어갔어요. 쳐 내려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에서 오래된 종목들 같은 경우 그 옛날 스토리하고 이런 것까지 설명 다 드리잖아요. 그럼 저런 게 이제 진짜 하락인지 아닌지 그거 구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